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차 변론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윤석열 대통령 물론 출석을 했고요. 이제 그 군 지휘관들, 계엄군 지휘관들 간에 이 검증입니다. 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쪽이 옳으냐라는 부분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증언들이 나오고 윤 대통령 측도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국정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한 목소리고 이 군 계엄 관계자들, 경찰 관계자들, 지휘관들 이 목소리가 한 목소리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으냐? 거의 진실 공방전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어떤 지휘, 어떤 보고를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많이 이렇게 엇갈리는 이런 진술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최종 입장, 반박이 어떤 것이냐 이 헌법재판소의 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당연히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계엄을 놓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모두 다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 모두 다 정치권의 인사들의 말이 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는 이걸 찬성하는 듯이 했다가 그 이후에 또 반대하는 듯이 했다가 지금은 또 찬성하는 듯 이렇게 왔다 갔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에 따라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 정확한 팩트는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은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국민들의 여론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심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송철호, 황운하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서울 고법의 형사 2부 설범식 재판장입니다. 오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선고입니다. 모두 뒤집고 모두 무죄로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이 무죄로 뒤집은 이유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가지만 이 의심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찬 일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재판은 무려 5년을 끌었습니다.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물론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다시 1심이 재판 기록을 모두 보고 2심의 선고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 공통적인 것도 있고 개별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이런 판사들에 의해서, 이런 일부 판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왜곡되어 있다. 우리 사법부가 크게 썩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행태에서도 그렇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오늘 이 설범식 재판장의 무죄 판결에서도 그렇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설범식 이 재판장은 간단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냈습니다. 처음부터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묻지마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무죄로 해주기 위해서 무죄로 해줄 근거를 찾은 것입니다. 선거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심은 들지만 이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송철호를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획을 해서 이 김기현입니다. 당시에 울산시장.
이 김기현에 대해서 첩보를 모았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전 부서가 나서서 황운하를 시켜서, 황운하가 울산경찰청장이었습니다. 황운하를 시켜서 선거 전에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물론 나중에 재판으로 모두 무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이 기획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획수사를 하고 송철호에 대해서는 각종 공약도 모두 청와대에서 만들어줍니다. 또 송철호의 경쟁자를 모두 후보에서 사퇴를 시킵니다. 전형적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다 저지릅니다. 이 증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정선거는 하나도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무죄라면 이런 권력형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 무죄가 되는 셈입니다. 설범식 판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아예 묻지마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많은 숫자의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송철호 선거 공작 사건에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모두 다 개입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부터 주범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부터 조사를 하고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이 수사가 모두 이루어져야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임종석과 조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에 당시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조국과 임종석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물론입니다.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고 임종석, 조국을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은 완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당연히 판결문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으니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수사 판결 모두 불완전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좌파 판사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이 좌파 판사들은 정치 편향성으로 인해서 묻지마 판결을 하고 있다. 소위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어떻게 판결을 정해놓고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범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수사 판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드루킹 여론조작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수사 기록이나 이 드루킹 여론조작을 한 이유는 김경수가 개입을 한 이유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게 불완전합니다. 왜 김경수가 드루킹과 접촉을 했고 이런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는지 모든 게 동기라든지 결과까지 모두가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문재인을 조사하지 못했거든요.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김경수는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2년형을 다 살았는데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술한 판결 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징역 5년, 10년이 나와도 될 만한 전형적인 부정선거였죠. 여론조작이었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소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평양 방문을 위해서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이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핵심 주범은 이재명인 것이죠. 이화영은 지금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느냐,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이화영이 경기도 부지사가 뭐하러 지금 북한에 뇌물을 갖다 바치느냐. 쌍방울의 김성태는 이화영의 말을 듣고, 이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이화영의 말을 듣고 그렇게 엄청난 그에게 돈을 북한에 줬느냐. 이게 걸리게 되면 이 형을 살 것이 분명한데, 사업하는 김성태가. 이런 것들이 모두 불완전한 겁니다. 검찰 수사도 그랬고 이 재판 판결도 그런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북 송금도 이재명이 핵심으로 모두 조사를 받고 모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검찰 수사 판결 모두가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 권력형,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비리의 경우에 대통령, 뭐 야당 대표 이래가지고 수사, 조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송철호 선거 공작 사건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범식 이 재판장입니다. 무죄로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은 되지만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권력형 부정선거는 하나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전형적인 좌파 판사입니다. 또 하나는 주범인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임종석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을 조사하면 더 선명해질 일입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조사해서 더 선명해지듯이, 이재명 재판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듯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범을 조사하지 않고 이 내용 전체가 완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